안녕하세요, 해나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1,000만 원 정도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제 주변 지인들은 그냥 예금이나 적금에 돈을 넣어두기만 하더라고요. 물론 예적금이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적금만 사용하면 돈 관리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예적금뿐만 아니라 파킹 통장, CMA 통장까지 비교해보면서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1,000만 원 목돈 똑똑하게 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파킹 통장, CMA 통장.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용돈, 월급 받으면 그냥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고만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돈 관리 제대로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 전에 주체적이고 생산적인 돈 관리 노하우 앞으로도 계속 영상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재테크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예금과 적금입니다. 예금은 돈을 한 번에 납입하는 방식이고 적금은 돈을 여러 번 나누어서 납입하는 방식인데요. 적금은 용돈이나 월급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기에 적합하고 예금은 이렇게 모은 목돈을 굴리기 적합합니다. 이러한 예적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예적금의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묶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만기 예금에 돈을 넣어두면 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었을 때 쉽게 꺼내어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약정 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금리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재테크에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돈을 목적별로 나눠서 관리해야 한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통장 쪼개기를 통해 돈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역할에 따라서 비상금은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어야 하고 투자 자금은 일정 기간 돈이 묶여 있어도 괜찮아야 합니다. 이 원칙을 모르고 돈을 한 통장에 다 넣어두게 되면 중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져서 손해보고 투자 상품을 다 팔아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할 때는 예적금만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여러 통장을 내 목적과 상황에 맞게 나누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럼 예적금 말고 다른 통장은 뭐가 있는 거죠? 요즘 재테크에서 많이 사용하는 통장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파킹 통장과 CMA 통장인데요. 이 두 가지의 통장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면은 같은 1,000만 원이라도 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파킹 통장은 언제 써야 할까요? 파킹 통장은 말 그대로 돈을 잠시 주차를 해두는 통장인데요. 일반 입출금 통장과의 차이는 간단해요. 돈을 언제든지 넣고 뺄 수 있는데도 일반 통장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파킹 통장으로는 토스뱅크 통장,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K뱅크 파킹 통장 같은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파킹 통장들의 공통점은 금리가 비교적 높으면서 입출금이 자유로워 비상금 관리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금 보관뿐 아니라 투자 대기 자금으로 쓰거나 월급이 들어오면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소비를 하지 않고 파킹 통장에 잠시 넣어뒀다가 투자 통장이나 소비 통장으로 나누어서 통장 쪼개기를 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킹 통장이 예적금 통장보다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에는 각각 다른 역할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통장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CMA 통장까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재테크를 하게 되면 또 많이 듣게 되는 통장이 바로 CMA 계좌입니다. CMA 통장은 증권사에서 제공을 하는 계좌인데 은행 통장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CMA에 넣어둔 내 돈이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된다는 것입니다. 증권사가 내 돈으로 단기 채권 같은 상품들에 투자를 하다 보니 내 계좌에 이자가 반영이 되고 하루 단위로 수익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계좌이니까 내 투자 통장과 연결을 해서 투자 대기 자금으로 관리하기에도 딱이겠죠. 그래서 저도 투자 통장은 CMA 계좌로 만들어서 주식이나 ETF의 기본 자금 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예적금, 파킹 통장, CMA 통장을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기예금은 확정금리로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예금자 보호로 안전을 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목돈이 장기간 묶이게 되고 만기 전 해지하게 되면은 이자가 거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아둔 큰 돈을 1년 이상 안전하게 불리고 싶을 때 당장 인출을 할 일이 없는 분들에게 정기예금을 추천드려요. 적금 같은 경우는 매월 꾸준히 돈을 모아서 강제 저축하는 효과로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에게 유리하고 우대금리를 충족하면 최고 수익률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이자는 원금 평균치로 계산이 되고 적금 또한 만기 전 해지하게 되면 우대금리가 소멸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는 분들이 이 수입으로 종잣돈을 만들고 싶을 때는 적금을 추천을 드려요. 파킹 통장은 예금자 보호로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언제든 넣고 빼도 이자가 지급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어서 은행 앱으로도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보다 금리가 낮고 또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넣으면 적용금리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상금이나 몇 달 내에 쓸 돈을 잠시 보관할 때 파킹 통장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CMA 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발생하고 증권계좌와 연동이 돼서 주식 투자를 하기에도 용이합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 금리 변동이 잦다는 단점이 있어요. 주식이나 ETF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 대기 자금을 굴리면서 이자를 받고 싶을 때 CMA 통장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 통장 모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 상황과 목적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꼭 한 가지 종류의 통장이 아니라 내 상황과 목적에 맞게 두 가지 이상의 통장을 적절하게 섞어서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별 맞춤 전략도 소개를 해드리면 만약에 내가 목돈 1,000만 원이 있고 1년 뒤 전세금으로 써야 하는 분들에게는 확정된 고금리를 챙기면서 원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정기예금을 추천을 드려요. 만약 내가 사회초년생이라 이제 막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면 월급의 일정액은 적금으로 강제 저축하면서 생활비 여유분은 파킹통장에 넣어서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기적금과 파킹통장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공모주 청약을 하거나 주식시장 타이밍을 보고 있다 라고 한다면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증권사 계좌랑 주식 매수가 즉시 가능하고 하루치 이자도 챙길 수 있는 CMA 발행 어음형으로 추천을 드려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예적금은 안정적인 돈 관리, 파킹 통장은 유동성 있는 자금 관리, CMA 통장은 투자 준비 자금 관리. 이렇게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딱히 목적은 없지만 어떻게 굴릴지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300만 원은 비상금을 위해서 파킹 통장에 넣어두고 300만 원은 안전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적금 통장에 넣어두고 남은 400만 원은 CMA 통장에 넣어서 투자 준비 자금으로 쓰면서 매일매일 이자를 받아볼 수 있겠죠. 재테크는 결국 얼마나 많이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돈의 흐름을 이렇게 잘 파악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돈의 흐름을 제 해날 머니트래커 노션 가계부를 통해서 매월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자산 현황을 한눈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입과 지출 관리부터 자산 현황, 통장 관리, 재테크 기록까지 한 페이지에서 정리할 수 있게 템플릿을 구성을 해두었기 때문에 돈 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관련 영상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주체적이고 생산적인 돈 관리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